아까 제가 지목 변경서부터 했거든. 여기서부터.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서 지목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걸 대상 토지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인데 하나가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공사 준공됐을 때 그게 첫 번째 거고, 토지나 건축물 용도가 바뀌었을 때가 두 번째 거.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직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공사 준공 전이라도 합병을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 근데 세 번째 거 할 때는 공사 준공 전 이게 포인트라 했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예외다. 이렇게. 이런 대상 토지가 있으면 소유자는 60일 내로 와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할 때는 이건 측량을 하는 게 아니거든. 측량하지 않고 그냥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다가 된 땅 등록 말소. 이 바다가 돼가지고요. 원상회복이 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땅. 이런 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땅이 있으면 소관청은 소유자에게 통지해줘. 그럼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90일 내로 와서 신청해야 돼. 그런데 90일 내로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와버렸다고요. 그럼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합니다. 그 말소하고 나서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한테 통지해줘요. 이때 바다를 관리하는 관리청을 공유수면관리청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제 이게 일단 등록 다 말소시켜놨는데 지형이 바뀌면서 다시 땅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럼 회복 등록한다고. 그 회복 등록할 때는 소관청이요. 직권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회복할 때는 소유자가 없는 땅이 되거든. 그럴 때 지적 측량 성과 및 말소 당시 지적 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다음에 축척 변경인데 축척 변경을 규정대로만 본다면 지적도에서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축척 변경하는 지역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이건 도심 구시가지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요. 거기 특징 보니까 필지가 작고 복잡한 데다가 도면상 경계랑 실제 현황이 안 맞는 경우야. 그래서 축척을 작은 것에서 큰 걸로 키우되 도면상 경계를 실제 현황하고 일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일치시킬 때 기준을 도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 현황, 담 쳐놓은 걸 기준으로 해요. 그걸 점유라 그러지. 그러니까 점유 상태대로 그 지역의 지적도를 다시 그려주는 거야. 다시 그려주니까 이게 당연히 거기에서 경계가 새로 정해지다 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면적 증감이 생기니까 나중에 청산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축척병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그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게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일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측량성과 결정이나 지적공부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다. 이게 써져요. 그 경우가 지금 필지가 작고 복잡한데 안 맞는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제 그런 지역이 있을 때는 소유자 3분 이상 동의받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축척병역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상급자인 시도지사나 대도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승인까지 받으면은 이렇게 할랍니다 라고 시행공고를 20 이상 해요. 그럼 공고가 됐을 때 그 공고 내용 중에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런 거 협조해달라 이런 게 있거든. 그 협조사항이 뭐냐면 소유자나 점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경계점 표지를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설치된 경계점 표지 그걸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해. 그래서 경계, 좌표, 면적을 다 새로 정하게 되고 지번 지목까지 다 새로 정한다고. 그럼 그 중에서 면적, 이 증감되는 면적을 일일이 다 써놓고 그 써놓은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땅에 대한 청산금이 산정되는 거예요. 그럼 청산금이 산정되면은 15일 이상 게시 공고를 하고 근데 공고를 했는데 안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20일 내로 일일이 통지해줘요. 그럼 통지해주면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로 돈을 내놔야 되고 6개월 내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때는 1개월 내로 소관청에다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청산 절차가 다 맞춰진단 말이에요. 돈 주고받는 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청산금의 지급 및 납부가 완료가 된다면 그때 확정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확정 공고일에 토지 등이 있는 걸로 본다. 그럼 이제 확정 공고가 됐어? 그럼 확정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지적 공부에다가 이제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축척 변경 절차는 반드시 점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야 그래야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토지동 사유가 다 정리가 됐어. 그럼 정리가 됐으면 그에 따라서 지적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적 정리를 할 때 이게 신청하는 게 있고 직권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신청할 때 원칙은 소유자가 하지. 소유자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대위하는 게 있어. 대위는 4가지가 있어요. 이때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아까 도로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건 사업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장들이 대위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대위하고, 그 다음 채권자가 대위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지역,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왕십 뉴타운, 이런 경우도 토지이동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토지이동에 따라 가지고 이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가지고 대장 도면 다 새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그걸 해줘야 된다고. 그게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이때는 소유자에게는 아예 신청권이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만 신청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지. 그 다음에 직권을 하는 거, 이렇게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면 그럴 때 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소관청이 직권을 할 때 그 절차, 첫 번째 무슨 계획을 수립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요. 그럼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토지동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토지동 조사부에다가 적어. 그리고 그걸 기초해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지적 정리가 된다. 이런 과정으로 직권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거나 어떤 직권으로 한다 했는데 참 지적 정리 이제 이 파트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적 정리는 토지 표시가 정리가 될 때가 있고 다음에 소유자가 정리될 때가 있어. 그럼 토지 표시가 정리될 때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때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때 미리 쓰는 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것이고, 소유자가 정리된다라고 할 때는 항상 등기부가 기준이거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정리되고 그때 미리 써야 되는 게 소유자 정리 결의서다. 이렇게. 그런데 대장에서 소유자가 정리가 되면은 그냥 끝나버린다고. 다음 절차가 없어요. 이게 정리되면 그냥 여기서 스톱이야. 그러나 토지 표시가 대장에 정리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정리가 맞춰진 다음에 등기부를 고쳐야 되거든. 그래서 변경 등기해 주세요라고 촉탁이 된다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변경 등기해달라고 촉탁이 되는데, 자 뭐가 정리될 때만 이렇다고요? 토지 표시.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다 그러면 돼. 근데 토지 이동 중에서도 이 변경 등기 촉탁이 안 되는 게 신규 등록이에요. 왜냐하면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참고로 여기서 촉탁이라는 말의 의미는 관공서가 등기소에다가 등기 신청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합니다. 촉탁이 됐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등기소가 이것을 접수를 하고 그때 등기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등기가 다 맞춰지면 등기 끝났다라는 사실을 다시 등기소는요 소관청에다가 등기 완료 통지를 해.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되면 이 통지를 받은 소관청은 15일 내로 소유자에게 등기 완료됐다라고 통지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지적구분 전체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은 소유자가 소관청한테다가 신청을 하고 소관청 그에 따라 정리한 다음에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하고, 그럼 등기소는 등기 다 마쳤으면 소관청한테 등기 완료 통지해주고 다시 소관청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4장 토지동 파트였고요. 5장 측량 파트로 가가지고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이게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 정해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 법에는 1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3가지를 크게 나눌 때 기초하고 세부로 나눠져요. 그 기초는 뭐 아까 1번에 지적 기준점 정할 때 하는 건데 거기는 다 할 것이 아니고 몇 가지만 해볼게요. 그중에 아까 했던 것 중에서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했거든. 그대로 읽으면 된다고. 경계를 그러니까 지적 도면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복원시킬 때 하는 측량인데요. 분쟁이 발생했거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것은 이 지적
지상 건축물의 현황과요. 지적 도면과의 경계를 대비할 때 그때 하는 측량입니다. 보통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건물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느냐 이런 거 정할 때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있었어. 그 지적 재조 사업할 때 하는 측량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1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측량을 이루어질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니까? 라고 할 때 일단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측량을 해달라라고 의뢰를 해야 돼요.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합니다. 물론 모든 측량을 다 의뢰하는 건 아니야. 의뢰 대상이 아닌 게 있거든. 검사 측량하고 재조사 측량. 이것은 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 나는 어떻게 측량할란다? 라고 하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다음 날까지 소관청한테 제출해요. 그리고 현장에 측량하러 가는 거야. 측량하러 가가지고 측량 성과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잘 측량됐냐를 검사받아야 돼.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데 주로 소관청이 검사를 해요. 그럼 소관청이 이제 검사를 했어. 그럼 잘 됐다면은 지적 측량 성과도가 일단 수행자한테 교부가 되고 수행자 다시 그것을 의뢰인한테 재교부해 준다고. 그래서 측량 의뢰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 받게 되는 게 지적 측량 성과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측량을 할 때 얼마나 기간은 소요가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세부 측량은요. 종류, 지역 불문하고요. 전부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은 4일이에요. 그런데 측량을 하려고 봤는데 기준점이 없어. 그럼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거든. 그때 기준점 설치할 때 기간은요. 15점 이하다. 그럼 4일을. 15점을 초과한다. 그럼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 가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이고 15점을 넘어가면은 4점마다 하루씩 플러스 해라. 그 말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한 게 더 우선해. 그래서 이게 합의됐으면 그 합의가 우선하는데 그때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측량 검사 기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측량 절차에 대해서 반 다음에 뭐 지적위원회 및 적부심사라고 있었잖아요. 그 적부심사라는 게 지적 측량 성과가 적당한지 부당한지를 심사해달라.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다투려고 하는 거야. 측량 성과를 다퉈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잘못 나온 측량 성과를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적은 지적 측량 성과나 지적 공부를 정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달린다고. 그때 이제 그 바퀴 동그라미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순환 때 숫자까지 써가면서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아쉽게도 우리 지적법이 다 끝나버렸어. 다음 주부터는 재미있는 등기법이 들어갑니다. 등기법은 지적법하고요 완전 성격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야 지적 저건 진짜 나랑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 다음 주부터 관계가 팍팍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응? 잘 참석하셔가지고 지금 문제가 커요. 지금 이게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막 근데 뭐 특별한 일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학원에 잘 나오세요. 나와서 이게 지금 올해 문제가 그 학생들의 합격률이 좀 낮아요. 합격이 낮거든. 낮은 게 시험도 어려웠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규칙적으로 못한 것도 있어.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없어야 돼. 수험생한테는 이거저거 뭐 흔들리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냥 그대로 그게 루틴이 돌아가야 되거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너무 생활이 버라이어티하다. 오늘 뭐가 일어날지 몰라. 그럼 공부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야 돼. 너 2시에 뭐 할 거냐? 그럼 정해져 있어야 된다니까. 밥 먹지. 그럼 3시에는 뭐 하는데? 책상에 있겠지. 7시에 뭐 하는데? 집에 가 있겠지. 11시에는 뭐 하는데? 자지. 아침 8시에는 뭐 하는데? 학원 와 있겠지.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면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냥 무난하게 졸업하셔. 이게 근데 막 7시에 뭐 있는데? 모르지. 가봐야 알지. 내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래버린다. 그러면 안 돼. 공부. 이게 그렇다면은 기준이 다른 게 우선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딱딱 미리 뭘 다 알아. 그냥 일주일 일정이 다 나와 있어. 뭐 할지가. 그럼 학원이 우선이다는 뜻이거든. 공부가 우선이고. 근데 공부가 뒤로 밀리고 학원이 뒤로 밀리면은요. 항상 다른 일이 먼저 나서기 때문에 뭐 할지를 모르는 거야. 시간상. 그래서 그것을 조금 조정해 보세요. 조정해가지고 조금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쉽지는 않게 지금 갈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그냥 일단은 학원에 공부하는 걸 우선 하라는 거죠. 알겠죠? 영상 보신 분들 시간 맞춰 잘 앉아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